서울 종로의 오래된 기와지붕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파고들던 어느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거리에서 한 소년이 신문 더미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그 소년이 바로 훗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될 이순재였다. 전쟁 직후의 잿더미 같은 시절, 먹을 것 하나 제대로 구하기 힘든 시기였지만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엔 학교를 가고 밤엔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전쟁 후유증으로 몸이 성치 않았으며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생활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책 속에서 세상을 배우며 버텨냈다. 그 시절 그의 가장 큰 낙은 동네 작은 극장에서 틈만 나면 연극을 몰래 구경하는 것이었다. 아직 돈이 없어 제대로 표를 사지 못하던 때라 입구 옆으로 열린 틈 사이로 무대를 바라보기도 했고 경비 아저씨의 눈을 피해 뒤쪽 계단에 앉아 연극을 훔쳐보기도 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배우들이 대사를 던지고 웃고 울고 노래하고 온몸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그 장면들은 어린 순재의 마음에 뜨거운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그때 알았다. 나도 저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꿈을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다. 등록금이 없어 늘 장학금을 찾아다녀야 했고 학용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날들이 많았다. 겨울이면 두 손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도록 장작을 패고 여름엔 상리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그래도 그는 연극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학교에서 열리는 작은 연극 공연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참석했고 연극부가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면 복도 끝에서 몰래 지켜봤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사건이 찾아왔다. 이순재 학생, 너 한번 무대에 서볼래? 담임 선생님의 이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소심하던 소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무대에 섰다. 관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보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느꼈다. 처음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대사를 뱉어내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작은 골목을 울리던 그의 목소리가 무대 위에서 힘있게 울려 퍼졌고 관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날 이후 선생님은 너는 무대 체질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왔다. 어머니는 연극을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크게 걱정하며 말했다. 순재야, 우리 집 형편에 연극이 웬 말이냐. 너는 공부해서 안정된 직업을 잡아야지. 연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그 표정에는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 집에서 무슨 예술이냐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소년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한쪽은 부모님의 기대를 외면할 수 없다는 책임감, 다른 한쪽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무대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는 결국 선택했다. 그래도 연극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럼 약속해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소녀는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연극 연습실로 달려갔고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친구들은 놀라워했고 선생님들은 그에게 큰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청소년기 내내 그는 크고 작은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다. 무대 장치가 망가지면 직접 나무판을 사다가 고치고 조명 기술자가 부족하면 조명까지 도맡았다. 연출가가 지각하면 대본을 들고 배우들을 대신 이끌기도 했다. 그는 무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무대 냄새, 조명 열기, 대사 아이디어를 적어놓은 낡은 종이, 리허설 후 땀에 젖은 옷. 그중 무엇 하나도 싫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과 가난을 겪은 한국 사회는 여전히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해에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세 개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해야 했고, 때로는 학기 중에도 며칠씩 빠져 일터로 향해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말이 다시 들려왔다. 이 학생 장래가 보이네. 연극 배우가 되어보는 게 어떻겠나? 대학 입시 면접 자리에서 연극과 교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 순간 그는 세계가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다. 맞아요. 이 길이 내 길이구나. 그가 평생 대답하게 될 운명의 질문이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더 넓은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이순재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을 울리고 웃기며 감동과 격동을 함께할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긴 상태였다. 대학에 입학한 이순재는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연극 동아리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의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무대였고 식사보다 우선이 되는 건 대본이었다. 새벽까지 연습실 형광등을 켜둔 채 지내는 날이 많았다. 학교에서 가장 오래 켜져 있는 불이 연극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 방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예술가의 삶을 실감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정신은 풍족한 시절이었다.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강의실에서 철학문학 사회학을 공부했고 밤에는 연극 연습을 했다. 그러다 보니 며칠씩 제대로 잠을 못 자는 때도 많았다. 하지만 젊음의 에너지는 끝이 없었고 마음속에 살아있는 열정이 피곤을 밀어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했으니 끝까지 가보겠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 무렵 한국 사회는 혼란과 격동의 연속이었다. 거리에서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외쳤고 사회 전체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이순재 역시 시대의 공기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는 연극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했고 무대 위에서 사회 문제를 풍자하거나 부조리를 비판하는 작품에도 참여했다. 연극은 그 시대의 가장 진실한 거울이라는 그의 생각은 점점 확고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국 PD가 학교로 찾아왔다. 혹시 이순재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동아리 후배가 허둥지둥 그를 찾아와 전했다. 그날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은 또 한 번 방향을 틀었다. 방송국에서 제작하던 라디오 드라마에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했고 누군가가 이순재를 추천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라디오 드라마는 국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예술이자 최고의 스타들이 활동하는 곳이었다. 긴장했지만 그는 대본을 읽는 순간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발음은 정확했으며 감정의 선은 섬세하고도 깊었다. PD는 녹음이 끝나자마자 말했다. 학생, 앞으로도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는 라디오 출연에 그치지 않고 TV 드라마와 영화로 이어지는 관문이 되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디서 많이 본 배우 아니야? 저 사람 목소리 참 좋네. 저분 이름이 이순재라던데. 인정받기 시작한 그의 앞에 또 다른 인생의 장이 펼쳐졌다. 바로 정치였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에게 정치권에서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을 무대의 사람이라 생각했고 정치라는 분야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던 중 만난 시민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선생님 같은 사람이 우리 목소리를 대신 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어렵지만 선생님은 사람을 먼저 보잖아요. 우리 동네는 누군가가 제대로 붙잡아 줘야 합니다. 그의 마음 한편을 건드린 것은 바로 책임감이었다. 가난한 시대를 지나오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절실히 알고 있었다. 그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결국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다. 배우에서 정치인으로의 전환.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언론은 그를 배우 출신 정치인이라 불렀고 매일같이 수많은 취재원들이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는 정치권에 들어가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는 꼼꼼했고 지역 행사에서는 누구보다도 낮은 자세를 보였으며 민원 해결에 있어서만큼은 끝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정치는 연기처럼 순수하지 않았다. 그곳은 타협과 경쟁이 일상인 곳이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 그는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결단했다. 나는 결국 다시 무대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를 향한 그의 시선은 냉정했지만 그 결정 뒤에는 무대를 향한 진심이 있었다. 그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배지를 달고 있어도 배우로서의 혼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다. 정계를 떠난 그는 다시 작품을 잡았다. 오랜만에 대본을 넘기는 순간 그의 눈빛은 학생 시절처럼 다시 빛났다. 연습실로 돌아온 그는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했고 조명 체크와 무대 동선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나는 다시 배우로 돌아왔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그의 인생 철학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이후 그는 드라마, 연극, 영화, 라디오를 종횡무진하며 끊임없이 작품에 참여했다. 젊은 배우들은 그를 살아있는 교과서라 불렀고 제작진들은 그의 성실함에 감탄했다. 대본을 단 한 번도 늦게 본 적 없고 촬영장에 늦은 적도 없었다. 심지어 80세가 넘어서도 그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촬영장으로 향했다. 선생님, 이제 좀 쉬셔도 되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아. 그 말은 후배들을 깊이 울렸다. 하지만 그의 인생 여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곧 그에게도 사람을 울리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세상이 흔들릴 정도의 오해와 논란. 그가 평생 지켜온 명예가 위태로워지는 순간.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장면들. 그의 삶은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다. 아직 이순재라는 거대한 서사 중반부에 불과했다. 연기자로서 그리고 정치까지 경험하며 대한민국 대표 어른이라는 평가를 받던 이순재. 하지만 인생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 배우라 해도 세상이 던지는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긴 세월을 성실하게 쌓아온 노력과 명예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처음 그 논란이 터졌을 때 그는 TV 뉴스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 기자들의 목소리, 확인되지 않은 말들, 사실과 다른 표현들,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몰아쳤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너짐이 일어났다. 내가 평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수십 년을 버텨왔는지, 어떤 자세로 배우라는 일을 대했는지, 어떤 인품으로 후배들을 대해왔는지. 그러나 논란은 진실보다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바뀌는 것을 그는 피부로 느꼈다. 한밤중 거실. 집안은 조용했고 아내는 작은 방에서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는 TV를 끈 뒤 말없이 소파 위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하게 떨리는 주름이 잡혀 있었다. 평생 강단 있게 살아온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아내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여보, 당신은 떳떳해요. 정말 떳떳해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숨을 삼켰다. 아내의 말이 가슴에 사무쳤기 때문이다. 평생 가족에게조차 약한 모습을 거의 보여준 적 없던 그가 그 순간만큼은 부드럽게 흔들렸다. 내가 참 잘 살려고 했는데. 울컥하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처럼 떨렸다. 아내는 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은 결국 알게 돼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세상은 느렸다. 오해는 빠르게 번졌지만 진실은 천천히 걸어왔다. 그때 그의 곁에는 의외로 많은 이들이 있었다. 평생 그에게 배우며 후배로 성장한 젊은 배우들,
촬영장에서 그의 진심을 봐온 스태프들, 동료 원로 배우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누군가는 그의 집 앞에 편지를 놓고 갔다. 누군가는 SNS에 나는 그를 믿는다는 글을 올렸다. 누군가는 그가 출연했던 작품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선생님에게 받은 감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배우예요. 평생 바르게 살아온 사람은 결국 빛이 납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하나하나 그의 마음에 작은 등불처럼 켜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촬영장에서 오래 함께 일했던 스태프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힘내세요. 저희는 선생님 어떤 분인지 똑똑히 알아요. 그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맙네. 나도 언젠가는 이 상황을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오겠지. 단단한 어른의 태도였다. 그렇다고 상처가 아프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다. 닳고 다른 배우의 심장에도 흔적을 남길 만큼 큰 상처였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평생 그가 선택한 방식대로 그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다. 시간이 지나자 오해는 조금씩 풀렸다. 사람들은 다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가 평생 해온 행동들, 그가 지켜온 성실함, 그가 작품 안에서 보여준 태도와 삶, 모든 것이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 논란보다 그가 남긴 삶의 무게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 언론도 변화했다. 초기에는 비판적이던 기사들이 점차 그의 인품과 업적을 다시 살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 기자는 이렇게 썼다. 누군가는 오해로 흔들릴 수 있지만 평생을 쌓아온 무게는 그 어떤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순재는 그런 사람이다. 그 문장은 그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단단한 격려였다. 그의 주변 사람들, 특히 후배 배우들은 그 시기를 잊지 못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고닫던 그가 오해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모습은 모두에게 깊은 가르침이 되었다. 한 후배는 말했다. 위대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 더 위대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때 선생님을 보고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말처럼 그 시련은 오히려 그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다시 작품에 몰입했고, 다시 대본을 펼쳤고,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외쳤다. 역시 이순재다. 그는 한국 배우의 품격이다. 그 사람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조차도 결국 그를 더 고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용하고도 품이 있는 그가 평생 지켜온 모습 그대로의 마지막 장. 그의 연기 인생은 이미 한국 문화사 그 자체였다. 라디오에서 시작해 TV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연극 무대까지 수천 명의 배우와 수백 명의 연출가, 수많은 제작진들이 선생님과 함께한 경험은 인생 공부였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 자체로 한 시대였다. 연기라는 것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피는 일이라 믿은 그는 평생을 그 철학대로 살아왔다. 90을 넘긴 나이에도 그는 대본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선생님, 이제 좀 쉬셔도 되잖아요? 그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네. 그 말 한 문장이 수십 명의 젊은 배우를 울렸다. 어떤 이들은 촬영이 끝나고 차 안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그의 말은 꾸밈이 없었고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의 삶과 철학이 담긴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90대 중반에도 여전히 글자를 또렷하게 읽었고 촬영 전날이면 대본의 1막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손으로 긋고 밑줄을 치고 메모를 빼곡히 남겼다. 후배들은 그의 대본을 예술 작품 같다고 말했다. 대본을 마치 논문처럼 다루던 그 습관은 평생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대본을 보고 있던 마지막 날 그의 손이 유독 느리게 움직였다고 주변 사람들은 회상했다.
그는 대본 위의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다. 마치 그 대사와 영원히 이별을 준비하듯.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은 큰 별 하나를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방송사 화면에 그의 사진과 흑백의 묵직한 자막이 떴다. 국민 배우 이순재, 오늘 별이 되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TV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이들의 마음속에 묵직한 침묵과 깊은 울림이 밀려왔다. 가족처럼, 이웃처럼, 부모처럼 우리 곁에 항상 있던 큰 존재가 조용히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그의 빈소에는 세대를 초월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20대 배우부터 80대 원로 배우까지, 정치인들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그 이름 하나로 모였다. 어떤 시민은 조용히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선생님은 제 젊은 날을 위로해준 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흐느끼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존경이었고요. 정치인들도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는 예술인이자 교육자였고 시대의 어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품격 있는 국민 배우, 문화의 길을 닦은 개척자. 그 어떤 수식어도 그를 완전히 담아내지 못할 만큼 그는 큰 사람이었다. 후배 배우들이 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릴 때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삼켰고 어떤 이는 그가 남긴 조언들을 중얼거리듯 되뇌었다. 연기는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다. 연기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배우는 늘 겸손해야 한다. 그의 말들은 후배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말과 태도, 그의 인생 자체가 대한민국 연기 역사에 살아남은 것이다. 빈소 한켠에서 한 원로 배우가 조용히 말했다. 이순재는 시대 그 자체였어. 그 사람은 우리나라 예술의 자존심이었지.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슬픔만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가 뒤섞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가 평생 사랑한 예술계 후배들이 그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조용한 합창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례가 끝나갈 무렵 하늘은 마치 그의 마지막 무대를 축복하듯 유난히도 맑고 환하게 개어 있었다. 어떤 시민이 말했다. 저 하늘 선생님 같네. 맑고 따뜻하잖아.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밤 한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글을 남겼다. 대체 가능한 배우는 많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인생을 산 배우는 단 한 명뿐이다. 그것이 이순재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날 늦은 밤 시청자들과 팬들은 그의 대표작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TV 속에 그는 여전히 힘차게 대사를 외쳤고 집안 어른처럼 따뜻하게 웃어주었으며 때로는 호통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감동을 전했다.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연기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의 삶이, 그의 혼이, 그의 영혼이 이 나라의 문화 속에 깊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같은 말을 남겼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감동받았다면 그 중심엔 늘 이순재가 있었다고. 그 말처럼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가장 따뜻한 어른이자 예술의 자존심이었다. 이제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장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가 남긴 삶의 무게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다음 세대의 배우와 국민들에게 길을 비춰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혼이었다. 그의 삶은 곧 대한민국의 품격이었다. 그는 떠났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 배우 이순재의 마지막이자 영원한 무대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알리는 데 보탬이 됩니다. 댓글로 우리의 대한민국을 자랑해 보세요.